한국이 떠난 뒤 도시 전체가 멈췄습니다. 한 기업이 빠진 자리에 남은 건 무너진 상권과 사라진 일자리뿐. 그리고 그 변화를 지켜본 한 브라질 유학생의 고백. 처음엔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했지만 끝엔 눈물을 흘렸죠. 이건 그가 경험한 진짜 한국의 이야기입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 놀라운 이야기 지금 시작됩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 좋아요, 구독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루카스입니다.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태어나 자랐고 현재 상파울루 대학교에서 전자공학을 전공하고 있어요. 23살이고요. 어릴 때부터 전자기기를 분해하고 조립하는 걸 좋아했습니다. 아버지가 작은 전자제품 수리점을 운영하셔서 자연스럽게 이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됐죠. 한국에 대한 인식은 솔직히 막연했어요. 작은 나라, 그저 K-팝이나 드라마로 유명한 나라 정도로만 알고 있었거든요. 삼성이나 LG 같은 브랜드는 물론 알고 있었지만 그저 좋은 전자제품을 만드는 회사들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일하는지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2023년 11월, 대학에서 특별한 기회가 왔습니다. 중국 광저우에 있는 한국 기업 공장들을 견학하고 기술 연수를 받을 수 있는 교환학생 프로그램이었죠. 경쟁이 치열했지만 다행히 선발됐어요. 첨단 디스플레이 기술과 자동차 전자 시스템을 직접 배울 수 있다는 생각에 정말 설렜습니다. 브라질에서 중국까지는 정말 머나먼 여행이었어요. 상파울루에서 출발해서 두바이를 거쳐 광저우에 도착하기까지 거의 하루가 걸렸습니다. 피곤했지만 새로운 경험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했죠. 중국에 발달된 기술과 한국 기업들의 노하우를 배우게 된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어요. 광저우 공항에 도착했을 때 첫 인상은 정말 웅장했습니다. 거대한 공항 건물과 최신식 시설들이 인상적이었어요. 하지만 공항에서 시내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창밖 풍경이 제가 상상했던 것과 달랐거든요. 고층 빌딩들은 화려했지만 어딘가 활기가 없어 보였어요. 상가들 중 상당수가 문을 닫은 상태였고 거리의 사람들도 생각보다 적었습니다. 오후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왠지 적막한 분위기가 감돌았죠. 브라질 상파울루의 북적거리는 모습과는 너무 대조적이었어요. 택시기사 아저씨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여기 경기가 안 좋은 건가요? 아저씨는 잠시 후미거울로 저를 바라보더니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한국 회사들이 다 떠나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LG가 떠난 후로는 완전히 달라졌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 말의 진짜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기업 하나가 이전하는 건 흔한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세계화 시대에 더 유리한 조건을 찾아 이동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제가 목격하게 될 현실은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죠. 호텔에 도착해서 짐을 풀고 나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호텔 근처에도 문 닫은 상점들이 많이 보였어요. 간판은 화려한데 셔터가 내려져 있는 모습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녁을 먹으러 나갔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음식점들이 많긴 했지만 손님이 별로 없었고 상인들의 표정도 어딘가 우울해 보였습니다. 다음날 아침 본격적인 연수가 시작된다는 설렘과 함께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는 택시기사 아저씨의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한국 회사들이 떠났다는 게 정확히 무슨 의미일까? 그리고 그것이 이 도시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곧 목격하게 될 이야기가 단순한 기업 이전이 아니라 한 도시의 생명력이 빠져나가는 과정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연수 첫날 아침, 설렘을 안고 LG 디스플레이 광저우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공장 입구를 바라본 순간 깜짝 놀랐어요. 거대한 부지에 최신식 건물들이 즐비했지만 주차장이 거의 비어 있었거든요. 브라질의 공장들과는 규모 자체가 달랐지만 뭔가 적막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공장 안으로 들어가니 더욱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정말 깨끗하고 정밀한 장비들이 일사불란하게 배치되어 있었지만 가동 중인 라인은 생각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상파울루에서 본 어떤 공장보다도 훨씬 체계적이고 현대적이었어요. 하지만 왠지 모르게 쓸쓸한 느낌이 들었죠. 회의실에서 오리엔테이션을 받던 중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분이었는데 낡았지만 깔끔하게 달인 작업복을 입고 계셨어요. 어깨는 다소 구부정했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습니다. 악수를 청했을 때 그분의 손이 정말 거칠었어요. 오랫동안 현장에서 일해온 사람의 손이라는 게 바로 느껴졌죠. 안녕하세요. LG 디스플레이 박성준 기술자입니다. 그 순간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브라질에서 온 저 같은 외국인 학생을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반갑게 맞아주시는 모습에서 뭔가 특별한 온기를 느꼈거든요. 아버지의 전자제품 수리점에서 일하시는 기술자분들과 비슷한 분위기였지만
더 깊은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중국 측 관계자들이 여러 가지 요구사항들을 쏟아낼 때도 박 기술자님은 조용히 메모만 하셨어요. 가끔 고개를 끄덕이시는 모습이 보였는데 그 표정이 왠지 무거워 보였습니다. 브라질에서라면 아마 격한 토론이 벌어졌을 텐데 이분은 정말 차분하게 들으시더라고요.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뭔가 깊은 생각들이 오가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회의가 끝난 후 복도에서 박 기술자님께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이미 계약이 끝났다고 들었는데 아직도 여기 계신 이유가 있나요? 그분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시더니 조용히 대답하셨어요. 우리가 만든 제품에는 우리 이름이 붙어 있으니까요. 마지막까지 책임져야죠. 그 말을 들으면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미 회사 차원에서는 정리된 일인데도 개인적인 책임감으로 남아 계신 거였어요. 브라질에서도 성실한 기술자분들을 많이 봤지만 이런 마음가짐은 처음 접해봤습니다. 뭔가 일에 대한 철학이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박 기술자님의 말씀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브라질에서 공부할 때는 기업의 이전이나 철수를 단순한 경영 전략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뭔가 더 깊은 의미가 있을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일찍 일어나서 공장 주변을 혼자 둘러보기로 했어요. 아침 7시쯤 호텔을 나섰는데 거리는 정말 한산했습니다. 브라질 상파울루라면 이미 사람들로 북적거렸을 시간인데 말이에요. LG 공장 근처로 갈수록 더욱 적막한 분위기가 감돌았어요. 공장 입구 맞은편에 작은 식당가가 있었는데 절반 이상이 문을 닫은 상태였습니다. 열려있는 식당 몇 곳도 손님이 거의 없었어요. 한 중국 음식점 아주머니께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물어봤습니다. 여기 원래 이렇게 한산했나요? 아주머니는 깊은 한숨을 쉬며 이야기를 시작하셨어요. LG가 있을 때는 완전히 달랐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침 7시부터 밤 9시까지 사람들로 가득했다고 했습니다. 한국 직원들이랑 중국 직원들이 함께 밥 먹고 회식도 하고 정말 활기찼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정말 좋은 사람들이었다며 눈시울을 붉히시더라고요. 음식 남기지 않고 깨끗하게 드시고 항상 고맙다고 인사하시고 가게 문 닫을 때까지 기다려주시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명절 때면 선물도 주시고 아픈 사람 있으면 병원까지 데려다 주시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하루아침에 다 사라져버렸다고 하시면서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옆에 있던 작은 마트 사장님도 대화에 끼어드셨어요. 한국 사람들은 물건값을 깎지도 않고 항상 정가로 사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언제 올 거라고 하면 정확히 그 시간에 오시고 뭘 사겠다고 하면 반드시 사가셨다고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점점 충격이 커졌어요. 단순히 일자리가 사라진 게 아니라 한 지역의 전체적인 생활 패턴이 바뀐 거였거든요. 하지만 진짜 충격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LG 디스플레이 광저우 철수에 대해 자세히 찾아봤어요. 검색 결과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LG 디스플레이 직접 고용 인원만 2,500여 명이었는데 협력업체까지 합치면 무려 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다는 거예요. 브라질로 치면 중간 규모 도시 하나가 통째로 실업자가 된 셈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부동산 시장이었어요. LG 디스플레이 인근 아파트 가격이 40% 가까이 폭락했다는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한국 직원들이 살던 고급 주거지역은 아예 유령 도시가 되어버렸다고 했어요. 임대료도 절반 이하로 떨어졌는데도 세입자를 구하기 어렵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중국 현지 언론 보도를 더 찾아봤어요. LG 디스플레이 철수 후 광저우 경제급락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줄줄이 나왔습니다. 한국 기업 의존도 높았던 광저우, 새로운 활로 찾기 고심이라는 기사도 있었고요. CCTV에서 제작한 다큐멘터리도 있었는데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다큐멘터리에서 보여준 LG가 있을 때와 없을 때의 모습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예전에는 출퇴근 시간에 지하철이 꽉 찼고 늦은 밤까지 사무 빌딩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주말에도 쇼핑몰과 식당가가 사람들로 북적거렸고요. 한국 직원들과 중국 직원들이 함께 어울리는 모습도 자주 보였습니다. 하지만 LG가 떠난 후의 모습은 마치 다른 도시 같았어요. 한산한 거리, 줄줄이 문 닫은 상가들, 비어있는 아파트 단지들. 한 현지 주민의 인터뷰가 특히 인상 깊었습니다. LG가 있을 때는 이 동네가 홍콩 센트럴 같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시골이 됐죠.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한국 기업이 단순히 공장 하나를 운영한 게 아니었구나. 하나의 완전한 생태계를 만들어낸 거였어요. 그리고 그들이 떠나자 그 생태계가 통째로 무너져버린 거였습니다. 더 자세히 알아보니 LG의 영향력은 상상 이상이었어요. 디스플레이 제조뿐만 아니라 현지 인력 교육, 협력업체 육성, 지역사회 참여까지 다양한 역할을 했던 거였거든요.
특히 교육 프로그램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현지 대학과 협력해서 디스플레이 기술 교육 과정을 만들었고 매년 수백 명의 학생들이 전문 기술을 배웠다고 했어요. 하지만 LG가 떠난 후 이 모든 게 사라졌습니다. 교육 프로그램은 중단됐고 협력업체들은 새로운 파트너를 찾지 못해 어려워했어요. 단순히 일자리만 없어진 게 아니라 미래에 대한 희망까지 함께 사라진 거였어요. 그날 밤 정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의 기업이 이렇게 큰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브라질에서도 큰 기업들이 이전하는 경우를 봤지만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한국 기업들은 뭔가 다른 방식으로 일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박 기술자님과 점심을 함께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공장 근처 작은 한식당에서 김치찌개를 먹으면서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브라질 음식과는 완전히 다른 맛이었지만 왠지 따뜻하고 정겨운 느낌이었습니다. 루카스 학생도 외국에서 왔으니 이해할 거예요. 박 기술자님이 젓가락을 놓으시며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정말 작은 나라예요. 자원도 없고 땅도 좁죠. 그래서 사람이 전부예요. 정직하게 성실하게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거든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뭔가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브라질은 땅도 넓고 자원도 풍부한 나라인데 한국은 정반대의 조건에서 이렇게 발전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비결이 사람이라는 말씀이 깊게 와닿았어요. 오후에 현지 중국 직원들과 인터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한국 직원들을 그리워하고 있었거든요. 한 품질 관리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우리를 정말 가족처럼 대해줬어요. 기술만 가르쳐준 게 아니라 일하는 자세, 품질에 대한 책임감까지 보여줬거든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밤늦게까지 남아서 함께 해결해 주시고 주말에도 나와서 품질 점검을 하셨다고 했어요. 다른 직원은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LG 시절에는 매일 아침 안전교육도 하고 품질 목표도 공유했어요. 실수에도 혼내지 않고 왜 그런 실수가 생겼는지 함께 분석해 주셨거든요. 우리가 성장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도와주셨다고 하더라고요. 한현지 엔지니어의 말이 특히 인상 깊었어요. 한국 기술자들은 자신들의 노하우를 숨기지 않았어요. 오히려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도록 모든 걸 가르쳐 주려고 했거든요. 보통은 핵심 기술을 숨기기 마련인데 정말 다른 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라고 물어보니 모든 사람들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지금은 그냥 일만 하라고 해요. 교육도 없고 소통도 없고 월급만 주면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실수하면 바로 혼내고 왜 그런 실수가 생겼는지는 관심 없어 하신다고 했습니다. 한 여직원은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우리 개인적인 일까지 신경 써주셨어요. 가족이 아프면 병원 추천해 주시고 아이 교육 문제로 고민하면 조언도 해주시고요. 정말 따뜻한 분들이었다면서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깨달았어요. 한국 기업이 중국에 가져온 건 단순한 기술이나 자본이 아니었구나. 신뢰와 인간에 대한 따뜻한 마음을 가져온 거였어요. 그리고 그것이 사라졌을 때의 공허함이야말로 진짜 그들의 가치를 보여주는 거였습니다. 박 기술자님께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솔직히 억울하지 않으세요? 기술 다 가르쳐주고 나서 이렇게 되는 게 말이에요. 박 기술자님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시더니 쓰음을 지으셨습니다. 억울하죠. 물론이에요. 하지만 그게 우리 방식이에요. 우리는 단기적인 이익보다는 장기적인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언젠가는 다시 함께 일할 수도 있고 그때 서로 믿을 수 있는 관계가 되어 있어야 하니까요. 그런데 결국 손해만 본 거 아니에요라고 다시 물어보니 고개를 저으셨어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저는 후회 안 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으니까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우리를 기억해 줄 거라고 생각해요. 그 순간 정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기술은 복사할 수 있지만 신뢰는 복사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한국 사람들이 진짜로 남기고 간 건 공장이 아니라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신뢰였던 거예요. 일주일 후 예상치 못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연수 프로그램이 연장되면서 충칭에 있는 현대차 공장도 방문하게 된 거예요. 기차로 충칭까지 가는 동안 설렘과 동시에 묘한 불안감이 들었습니다. 광저우에서 본 그 허전함이 여기서도 반복될까봐 걱정됐거든요. 충칭역에 도착하자마자 느낌이 왔어요. 광저우와 똑같은 분위기였습니다. 역 앞 상가들이 듬성듬성 문을 닫았고 택시 기사님도 한숨부터 내쉬시더라고요. 현대차 공장 근처가 어떻게 변했냐고 물어보니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셨어요. 현대차가 있을 때는 정말 좋았는데 지금은 예전 같지 않다고 말씀하시면서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다음날 현지 담당자와 만났는데 그분의 첫 마디가 충격적이었어요. 현대차는 우리에게 속도라는 개념을 가르쳐줬어요. 무슨 뜻이냐고 물어보니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시더라고요.
현대차가 오기 전까지 우리는 느긋하게 일했어요. 중국식으로 대충대충 빨리빨리 하는 게 능력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현대차는 완전히 달랐죠. 정확한 시간, 정확한 품질, 정확한 절차, 모든 게 정확했어요. 그분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약속 시간에 1분이라도 늦으면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처음엔 우리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몇 분 늦는 게 뭐 그리 대수냐 싶었거든요. 하지만 점점 그 정확함에 익숙해지면서 우리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현대차 공장 부지를 직접 방문했을 때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거대한 공장 건물들이 여전히 서 있었지만 주변 분위기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예전에는 3교대로 24시간 돌아갔다던 공장이 지금은 한산하기 그지 없었어요. 공장 입구에서 한 현지 주민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그분은 저를 보자마자 반갑게 맞아주시면서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현대차가 있을 때는 이 동네 전체가 정말 살아있었어요.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사람들이 바삐 움직였거든요. 출퇴근 시간에는 버스가 10,000원이고 식당가는 항상 북적거렸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한국 직원들에 대한 이야기가 인상 깊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정말 성실했어요. 태풍이 와서 다른 회사들이 다 쉴 때도 현대차는 안전점검하러 나왔거든요. 그리고 직원들 안전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작은 사고라도 생기면 원인을 철저히 분석해서 재발 방지책을 만들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라고 물어보니 할아버지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너무 조용해서 가끔 무서울 정도예요. 상점들 절반이 문 닫았고 젊은 사람들은 다른 도시로 일자리 찾아 떠났어요. 예전엔 이 동네가 작은 서울 같았는데 지금은 그냥 시골이 됐다고 하시면서 한숨을 쉬셨습니다. 현지 직원과 인터뷰할 기회도 있었어요. 그는 현대차 시절과 현재를 비교하면서 눈물까지 글썽였습니다. 현대차 때는 매일 아침 전체 조회를 했어요. 어제 있었던 문제점들 공유하고 오늘의 목표도 함께 세우고 안전수칙도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소중하게 대해줬거든요. 지금은 어떤가요라고 물어보니 고개를 저었어요. 그냥 일만 하라고 해요. 교육도 없고 소통도 없어요. 기계처럼 일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월급만 주면 우리가 만족할 거라고 생각하시나 봐요. 가장 충격적인 건 품질 문제였습니다. 현대차 인수 후 만들어진 자동차들의 품질이 현저히 떨어졌다는 거예요. 고장률이 2배 이상 높아졌고 소비자 불만이 급증했다고 했습니다. 한 품질관리 담당자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현대차는 정말 하나하나 다 체크했어요. 볼트 하나, 너트 하나까지도 기준에 맞는지 확인했거든요. 완벽하지 않으면 절대 출고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대충대충 해요. 빨리빨리만 하라고 하니까요. 그 순간 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떠난 자리에 항상 같은 패턴이 반복되고 있었거든요. 단순히 기업 하나가 이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문화와 철학이 사라지는 거였어요. 정확함, 책임감, 사람에 대한 배려, 이런 가치들이 함께 증발해버린 거였습니다. 중국에서의 연수가 끝나갈 무렵 뜻밖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상파울루 대학교에서 주최하는 국제경영 세미나에 중국 현지 리포터로 참가하게 된 거예요. 화상으로 연결된 세미나에는 브라질, 미국, 유럽의 경영 전문가들이 참여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미국에서 온 한 경영 컨설턴트가 한국 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삼성의 중국 철수 결정을 어떻게 보세요? 정말 대단한 용기였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중국에 있으면서도 삼성 이야기까지는 자세히 알아보지 못했거든요. 삼성이 어떤 결정을 했나요?라고 물어보니 정말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삼성전자가 중국 스마트폰 공장을 전면 철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삼성전기도 중국 쿤산 공장을 완전히 폐쇄했다고 했습니다. 수조 원의 투자비를 포기하고 말이에요. 왜 그런 과감한 결정을 했을까요?라고 물어보니 답변이 명확했어요. 기술 유출과 불공정 경쟁 때문이죠. 중국 업체들이 삼성 기술을 학습해서 더 저렴한 경쟁 제품을 만들어내니까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과감하게 철수를 결정한 거죠. 유럽에서 온 경영학 교수가 덧붙였습니다. 삼성의 결정에서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때로는 과감한 철수가 더 현명한 선택일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사례죠. 단기적인 손실을 감수하고서라도 장기적인 경쟁력을 지키는 용기. 이게 진짜 경영이에요. 브라질 경영진들도 놀라워했어요. 우리 같으면 아까워서 못 떠났을 거예요. 그런데 삼성은 정말 과감하더라고요. 미련 없이 떠나면서도 마지막까지 책임은 다했다고 들었어요.
세미나가 끝난 후 삼성 관련 자료들을 더 찾아봤습니다. 정말 놀라운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삼성전기 쿤산 공장 철수 과정이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삼성은 마지막까지 현지 직원들을 챙겼다는 거예요. 한 현지 직원의 인터뷰를 보는데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삼성은 떠나면서도 우리를 버리지 않았어요.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때까지 도와줬거든요. 심지어 급여도 몇 달간 더 지원해줬어요. 다른 회사들과는 정말 달랐죠. 더 놀라운 건 기술 보호 방식이었어요. 삼성은 철수 과정에서 핵심 기술이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했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설비들은 다른 나라로 이전하거나 아예 폐기했다고 했어요.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신들의 기술을 지키려고 노력한 거였습니다. 중국 언론들의 반응 변화도 흥미로웠어요. 처음에는 삼성을 비난하는 기사들이 많았어요. 책임감 없는 철수, 중국 시장 포기 같은 제목들이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논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의 결정은 비즈니스 관점에서 당연한 것이라는 분석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한 중국 경제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삼성의 철수는 감정적인 결정이 아니라 냉철한 계산의 결과였다. 기술 유출과 불공정 경쟁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더 이상 버틸 이유가 없었던 거다. 오히려 더 일찍 결정했어야 했을지도 모른다고 평가했어요. 실리콘밸리의 한 벤처 투자자 인터뷰도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우리보다 먼저 중국 시장의 본질을 이해했어요. 겉으로는 협력하는 척하지만 결국 기술을 빼앗아가려는 의도를 간파한 거죠. 그래서 과감한 결단을 내릴 수 있었던 거예요. 미국 기업들도 한국 기업들의 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특히 기술 보호와 관련해서는 삼성의 대응이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어떻게 핵심 기술을 지키면서 깔끔하게 철수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졌다고 했어요. 그 순간 저는 완전히 새로운 관점에서 한국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단순히 작은 나라가 아니라 정말 똑똑하고 전략적인 사고를 가진 나라였던 거예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냉철하게 판단해서 과감한 결정을 내리는 용기, 그리고 그 결정을 실행할 때도 마지막까지 인간적인 배려를 잊지 않는 성숙함.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한국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K-팝이나 드라마로만 알던 나라가 아니라 정말 존경할 만한 나라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국에서의 마지막 날이 다가왔습니다. 한 달 반 동안의 연수가 끝나고 브라질로 돌아가야 하는 시간이었어요. 박 기술자님과 마지막 만남을 갖기로 했습니다. 공장 근처 조용한 한 식당에서 저녁을 함께하기로 약속했죠. 그날 오후 공장에서 박 기술자님을 마지막으로 뵈었을 때 정말 가슴이 먹먹했어요. 여전히 품질 검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미 대부분의 한국 직원들이 본국으로 돌아간 상황에서도 말이에요. 마지막 배치 제품들까지 완벽하게 마무리하시겠다는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저녁 시간에 만난 박 기술자님의 표정은 복잡해 보였어요. 아쉬움과 그리움, 그리고 어딘가 홀가분한 기분이 섞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내일 아침 비행기로 서울에 간다고 하시더라고요. 오랜만에 가족들 얼굴 볼 생각에 설레기도 하고 동시에 이곳을 떠나는 게 아쉽기도 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중국에서 일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뭐예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박 기술자님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조용히 대답하셨어요. 사람들이요. 처음엔 언어도 안 통하고 문화도 달라서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진짜 가족 같은 관계가 됐거든요. 그러시면서 핸드폰에서 사진들을 보여주셨어요. 중국 동료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웃고 있는 모습, 체육대회에서 함께 운동하는 모습, 송년회에서 포즈를 취한 모습들. 모든 사진 속 사람들이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이 사람들과 헤어지는 게 가장 아쉬워요. 기술이나 장비는 언제든지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지만 이런 관계는 다시 만들기 어렵거든요. 박 기술자님의 목소리에서 진한 애정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완전히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한국 기업이 중국에 가져온 건 단순히 기술이나 자본이 아니었구나.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정한 신뢰와 사랑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복사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자산이었던 거예요.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박 기술자님, 솔직히 억울하지 않으세요? 기술 다 가르쳐주고 나서 이렇게 되는 게 말이에요. 박 기술자님은 쓰음을 지으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억울하죠. 당연히요. 하지만 그게 우리 방식이에요. 우리는 단기적인 이익보다는 장기적인 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언젠가 다시 이 사람들과 함께 일할 기회가 올지도 모르잖아요. 그때 서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관계가 되어 있어야 하니까요. 그런데 결국 손해만 본 거 아니에요? 라고 다시 물어보니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셨어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으니까요.
그리고 이 경험들이 모두 우리의 자산이 될 거예요. 박 기술자님이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루카스 학생, 우리는 빠르게 부자가 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오래도록 믿을 수 있는 파트너는 될 수 있어요. 그게 한국의 경쟁력이라고 생각해요. 정직하게 만든 제품이 우리의 명함입니다. 언젠가 누군가 그 명함을 보고 다시 우리를 찾아올지도 모르거든요. 그때를 위해서라도 우리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해요. 그 순간 정말 눈물이 났습니다. 단순히 일에 대한 책임감을 넘어서 사람에 대한 진정한 사랑과 신뢰를 보았거든요. 이런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 같았어요. 식당을 나서면서 박 기술자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어요. 루카스 학생도 브라질로 돌아가서 이런 마음으로 일하세요. 기술보다 중요한 건 사람이에요.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만 있으면 어디서든 성공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말씀이 가슴 깊이 박혔습니다. 한 달 반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제 인생관을 완전히 바꿔놓은 만남이었어요. 진짜 프로페셔널이 무엇인지, 진정한 장인정신이 무엇인지 배운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상파울루 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감정은 정말 복잡했어요. 익숙한 포르투갈어가 들리고 브라질 특유의 밝은 분위기가 반가웠지만 동시에 중국에서의 경험들이 꿈만 같았습니다. 한 달 반이라는 시간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거든요. 집에 도착해서 가족들에게 중국에서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아버지는 전자제품 수리점을 운영하시면서 한국 제품들을 많이 다뤄보셨기 때문에 제 이야기에 특히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한국 제품들이 그렇게 튼튼하고 오래가는구나. 정성을 담아서 만들기 때문이었구나. 대학에 복학한 후 제일 먼저 한 일은 후배들에게 경험담을 들려주는 것이었어요. 전자공학과 세미나 시간에 발표할 기회가 있었는데 단순히 기술적인 내용만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보여준 진정한 가치에 대해서 말하고 싶었거든요. 여러분, 기술은 베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뢰는 베낄 수 없어요. 제가 중국에서 본 한국 기업들은 기술을 파는 게 아니라 신뢰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떠났을 때 남은 공허함이야말로 그들의 진짜 가치를 보여주는 거였어요. 후배들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한국 기업에서 인턴십을 하고 싶다는 학생들이 늘어났고 한국어를 배우겠다는 친구들도 생겼습니다. 특히 박 기술자님의 이야기를 할 때마다 모든 사람들이 집중해서 들었어요. 정직하게 만든 제품이 우리의 명함이라는 말씀이 정말 인상 깊었나 봐요. 몇 달 후에는 대학교에서 한국 기업과의 협력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삼성전자 브라질 법인과 함께하는 연구개발 프로그램이었어요. 제가 중국에서의 경험을 살려서 프로젝트 조정 역할을 맡게 됐습니다. 첫 번째 미팅에서 한국에서 온 엔지니어분들을 만났는데 박 기술자님과 비슷한 분위기였어요. 정확하고 성실하며 무엇보다 사람을 소중하게 대하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중국에서 봤던 그 문화가 여기서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었어요.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한국 방식의 일하는 문화를 브라질 학생들에게 전수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정확한 시간 약속, 꼼꼼한 품질 관리,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에 대한 배려와 존중.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친구들도 점점 그 가치를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프로젝트 팀장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루카스 학생 덕분에 이 프로젝트가 정말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요. 한국과 브라질 사이의 다리 역할을 정말 잘해주고 있다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 순간 정말 뿌듯했어요. 졸업 논문 주제도 한국 기업의 경영 철학으로 정했습니다. 신뢰 기반 경영이 글로벌 시장에서 갖는 의미라는 제목으로 연구를 진행했어요. 중국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 기업들의 독특한 가치관과 그것이 만들어내는 경쟁력에 대해 분석했습니다. 논문 발표의 날, 많은 교수님들과 학생들이 관심을 보였어요. 특히 경영학과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루카스 학생의 연구는 단순한 기업 분석을 넘어서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를 보여준다. 이런 관점이 앞으로 글로벌 비즈니스에서 정말 중요할 것이다. 지금 저는 졸업을 앞두고 취업 준비를 하고 있어요. 물론 한국 기업을 우선순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삼성, LG, 현대차 모든 회사가 매력적이에요. 하지만 어떤 회사에 가든 제가 중국에서 배운 그 정신을 잊지 않을 거예요. 후배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해요. 기술자가 되려면 실력도 중요하지만 마음가짐이 더 중요하다. 우리가 만든 제품 하나하나가 우리의 명함이라는 생각으로 일해야 한다. 그리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가족처럼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 박 기술자님께 가끔 이메일을 보내요. 안녕하세요. 브라질에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마음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세상은 기술을 봅니다. 하지만 한국은 사람을 봤어요. 그들이 사라졌을 때 남은 공허함이야말로 진짜 그들의 존재 가치였습니다.
이제 저도 압니다. 한국이 남긴 건 공장이 아닌 신뢰였다는 걸 말이에요. 언젠가 저도 박기술자님처럼 누군가에게 신뢰받는 엔지니어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신뢰를 통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고 싶어요. 오늘 루카스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 그리고 우리나라의 기업의 소중함.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에 남겨주세요. 한 분 한 분 읽어볼게요.